이걸 안 주려고 하는 재벌의 행태도 문제인데 또 근로복지공단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1심 법원이 이건 산재 맞다. 그러니 산재로 인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연 국가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건 국가란 말이죠. 국가는 국민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했으면 그 유족을 보살피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걸 산재를 주지 말라고 항소를 한. 그리고 또 더더욱 한심한 것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수 기관으로 지금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 1등이고 그런데 뭐냐? 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는 한 2조 거두면 이 질병 치료하고 하는데 산재 급여가 한 2조 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똔똔 되는 거예요. 그건 돈 남기자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이 남기는 거예요. 유보를. 그리고 경영을 잘했다고 경영을 잘. 그래서 작년에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남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남긴 거냐? 전에는 이제 상해는 이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건 비슷한데 질병, 산업 질병 이게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근무한 거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는 건데 그게 민주정부 때는 한 60%가 인정을 판정을 했어요. 100명이면 60명 정도가 이거는 그 관계가 있다 해서 급여를 산재 판정을 했는데 이 비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줘서 남겼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우수기관이라고 포창한 거예요. 공기업 선진화. 이게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이에요. 민주주의 근본에 대해서 물어야 될 때예요. 미국은 워낙 개인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계약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질서 조항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과 기본권이 있는 거고 그 충돌할 때는 계약 말고는 달리 개입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개인주의가 특징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프론티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제발 국가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이야기 좀 해달라. 이게 미국으로는 가치의 전복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대통령 취임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농담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군대 가셨죠. 군대 가잖아요. 그다음에 세금 다 냈죠. 교육 다 받았죠. 근로 다 했죠. 하는 데는 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아직도 너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 넌 복무해라 이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이나 정치인보다 뭐 지식인들보다 계급 프로가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MB님 덕분에 이제 그것도 잘렸지만 우리 개그 콘서트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서 외치잖아.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식의 그 대중적인 정서가 바로 그 무상급식 얘기를 나오게 하고 복지에 대한 분배 요구를 나오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나오게 하는 힘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꼬박꼬박 군대 가서 그 청춘을 바쳐 이 서민들 세금 내는 거 꼬박꼬박 내 뭐 국가가 뭐 하는 거 다 고스란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고 민주화 됐지만 우리는 옛날 그 관성이 있어서 독재시대 교육받는 관성이 있어서 그거 가지 않는 데도 다 했는데 국가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돈으로 내라면 냈고 그다음에 피로 납부하는 병역 의무 있잖아요. 그 혈세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피로 납부하는 의무.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말해요. 피로 납부하는 세금도 다 냈단 말이에요.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 이게 근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게 아니에요. 병역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며칠 원래 자유당이 원래 정당 이름이 만들려고 했던 이름이 원래 노동당 아니었습니까? 노농당. 그러니까 그 노동자 농민당. 그게 빨갱이들 비슷한 이름을 노농적유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재헌헌법에 들어있는 몇 개 항목 참고 삼아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86조에는 농지계획이 들어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5조하고 87조에 들어있는 게 광물 등 지하자원,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유화. 그건 지금도 우리 헌법에 살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84조입니다. 8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멀리 그 H대 우리 유 교수님 나온 H대 교수한테 묻기 이전에 우리 재헌헌법이 정의한 거에 따르면 뭐냐면은 그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정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헌헌법을 만든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그걸 정의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거든요. 우리 119조 이하는 경제 질서, 제도로서 경제에 대한 조항들이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은 전부 다 쪼개가지고 자유권적, 생활권적, 참정권적, 노동기본권, 뭐 주택기본권, 양성평등기본권, 가족기본권, 교육기본권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본권이 그렇게 많았어요? 많아요. 아예 많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사실 위리겐 하버마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헌법 과정에 우리가 나오지 지금 않습니까? 애국 애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한 애국이냐? 외국은 못 씁니다 지금. 애국이라는 게 도리어 국수주의로 갚으려는 위험성을 겪은 나라라서 우리가 하는 애국은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헌법 우리 최고 가치 체계고 주권자로서 유일하게 생성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한마디만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헌 헌법에 있는 사회 정의에 관한 규정이 참 좋다.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니까 그 책이 참 잘 썼어요. 어려운 이론 쉽게 잘 설명했고 참 좋아.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 다룬 거는 굉장히 그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거 같고 어찌 보면 저런 거 같고 소위 말하는 모럴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얘기예요. 현학적인 얘기야.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1대 99의 사회. 월가의 금융자본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자원을 독점하는 경제. 그리고 미국의 정부는 거짓말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부정의에 대해서 거대한 부정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규탄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러면서 도덕적 딜레마에서 현학적으로 논의하는 정의로는 이게 H대학교 비록 교수가 썼지만 엉터리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정의의 결핍성,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이 어떤 걸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은 유정희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비판받을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면서 인권을 말하지 않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갖고 있는 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책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현상이죠. 대중이 왜 그걸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부정의성, 한국 사회에 뭔가 불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헌헌법이 헌법이 여러 번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헌헌법에 대한 이런 정신들이 지금 우리 조문에 그대로 없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해석이나 그런 건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생활권적, 생존권적, 경제적 인권에 대해서 이미 기본권 편에 충분히 정리를 해놨고 또 제도로서의 경제, 질서로서의 경제에 대해서는 119조 이하에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여느 나라보다도 촘촘합니다. 다만 아예 프랑스나 독일 헌법처럼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적 국가나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해석을 하자면 공공성, 공공복리에 대해 이토록 촘촘하게 해놓은 헌법이 없어요. 미국 헌법, 일본 헌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조금 연결시키자면요. 우리가 과연 국가의 공공성, 국가의 규모 이걸 어디 정도 가져갈 것인지 핵심이 망입니다. 망, 네트워크. 그러니까 도로,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전파, 철도, 뭐 중수도, 뭐 있을까요? 또 지하철, 고속철, 그다음에 공중길, 고속도로, 경전철, 이런 전파길, 이런 망이 가는 네트워크들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가 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공공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민영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권리 장전을 정해놓은 것이 조금 이따 이야기될 한미 FTA라는 거죠. 결정판이 그걸 ISD로 보장해 놓은 거고. 잠깐만요. 한홍구 교수 얘기 잠깐 자, 그 헌법 회의란 책이 있어요. 그 이게 제1공화국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뭐 압도적으로 그 팔린 책인데 이 헌법을 그 직접 기초한 분이 쓴 그분이 누구시죠? 있어.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저 사회국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가 아니다. 삼인주의 국가. 자유주의적 법치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의 광범위한 기능을 통해서 생활을 균등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의 균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 국가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게 이거 오자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면서 읽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헌법을 직접 기초한 분이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설이니까 저자직강 해설서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리고 초대 법제처장이에요. 초대 법제처장. 대한민국 정부 초대 법제처장. 그분과 인척 관계는 없으시죠? 뭐 좀 특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땡땡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면은 내무하고 폐기하고. 맞았습니다. 우리가 국사학과 가서 그런 거 배웁니까? 정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특수관계거든. 국사학과. 국사학과. 이제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구나. 국사 시험.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다. 이게 재헌헌법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거쳐졌죠? 예? 그 기조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이게 바뀌게 된. 예. 이게 뭐냐면은 재헌헌법에 표현했었던 추구하고자 했었던 적어도 재헌헌법이 우파들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추구하고자 했었던 어떤 그 우리 독립운동으로부터의 그 전통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에 의해서 짓밟혔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짓밟혀졌다. 그들에게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저 사람들이 떠드는 건 국가보안법 정체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에 짓밟힌 재헌헌법을 되살리는 거예요.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놓친 게 87년도에도 놓쳤단 말이에요. 정치적 민주주의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힘의 불균형이 재벌만 비대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민주화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재헌헌법 그때 그거 보면서 근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준호 박사님 얘기가 노동할 권리라는 게 국가가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이 국민들한테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조항이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뭐 노동할 권리가 무슨 유의 같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대 의무, 4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근로가 의무거든요. 나 일 좀 하고 싶다. 의무 좀 수행하고 그러니까 싶다.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를 직장을 마련해 줘.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지금도 저는 국가가 그 이제 공공성이 지금 다 말살이 돼서 그런데 국가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직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죠. 그게 근데 말이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10시간에